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정적 세 장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개의 장면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우리 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서 미국에 투자해 달라고 당부한 장면. 두 번째 장면은요, G20이 한창인 29일 바로 그날 중국이 베이징 중심가에서 삼성 현대차의 5개 철거반 수백 명이 동원돼서 베이징 시내 광고판 120여 개를 몇 시간 만에 철거한 장면. 세 번째는 아베가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 8초 악수라고 하죠. 그 바로 악수 뒤에 곧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입 규제에 나선 것. 이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들은요, 항상 법과 제도보다는 힘과 질서가 우선이었던 국제사회에서 정부가 올바른 정생안을 바탕으로 중심을 못 잡고 잘못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트럼프가 우리 기업 총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수석 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강모 회장, 신동빈 회장, 이 5대 그룹이죠. 이 등등을 줄줄이 힐튼 호텔에 불러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를 당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강건하는, 그 압박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저는 이 TV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세상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무역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강국, 아무도 필적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최강국 미국이 이제는 농업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짝퉁 국가, 카피 나라라고 폄하하는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을 좀 더 살펴보면 고난도의 작업,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수십 년간 축적된 자유무역의 결과 미국은 농산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IT 기기 등은 모두 죄다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비교 우위의 법칙에 따라 자유무역을 구축해온 결과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제조업 엑소더스가 일어났고 이제 미국은 제조업 재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나라 기업의 팔을 비틀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아이러니했던 것은 세계 최강 미국에 무언가를 퍼즐 궁리만 해야 하는 우리 약소국 한국을 보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칭찬을 받는 우리나라 국내 총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여기 한국, 조국에 만들지 않고 미국에 퍼주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 퍼졌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총수들을 보니 속이 쓰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깡패 같은 트럼프가 협박하는데 무슨 재간이 있냐,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십시오. 기업인들이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린 격입니다. 이 울고 싶었던 아이는 이때다 싶어서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해외에 많이 순방을 갔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인도에 있는 노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낙연 총리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공장 준공식에 갔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보면서도요,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에 일자리 만드는 우리 기업을 격려하러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 최고 수반의 행동 하나하나는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들 준공식에 가서 미소 짓는 대통령을 본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면,
G20이 한창이던 날 베이징 중심가에서 삼성과 현대차의 5개 광고를 올리던 광고판을 중국 공안 당국이 한밤중에 기습 철거한 장면입니다. 철거만 수백 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베이징 시내 광고판 120여 개가 몇 시간 만에 철거됐다고 합니다. 이 광고판은 사실 우리 한국 업체가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수십억 원을 돈을 줬다고 이미 다 지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보상도 없이 철거한 겁니다. 베이징 시 당국이 내세운 명분은 주변 경관 개선입니다. 기업 광고판 대신에 중국적인 특색을 갖춘 정류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시진핑이 해외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이 마주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2025년까지 광고판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사전 설명도 없이 보상 약속도 없이 군사작전하듯이 심야에 철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업 1인이만큼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시진핑은 아마도 사드를 배치한 한국이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 반하웨이 전선에서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한국을 혼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국한테 밥 맞고 한국에 분풀이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만한 게 한국인 셈이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확실히 친중적인 정부입니다. 중국 대사만 봐도 정권의 최핵심 측근들이 다 중국 대사로 임명됐었죠.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놓다 보니 북한과 더 밀착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도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밀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중국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약자를 더 밟습니다. 특히 약해도 자신의 원칙에 따라 잘못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는 약자는 더 혹독하게 밟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이 밟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밟히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에게 일본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입니다. 강대국 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딱 중간에 서 있다 보니 아니 또 중국에 더 붙으려고 하다 보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얻어 터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셋째 장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스마트폰, TV 제조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3개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재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등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치졸합니다. 법원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의 무역 보복이니까요. 하지만 국가 간 관계에선 도덕 규범보다는 힘과 실력의 논리가 우선입니다. 일본이 보복 카드로 들고 나온 세계 소재는 일본산의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경기 침체로 내리막인 한국 경제에 설상가상의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일본 기업의 피해, 일본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일정 부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손보려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요,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실시하더라도 수출을 전면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무역 구도상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를 받지 못하면 결국 메모리도 못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못 만듭니다. TV도 못 만들죠. 일본 기업도 피해가 생기고 미국 기업도 피해가 생깁니다. 결국 일본 정부도 부담이 커서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을 비롯해서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모두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도 진짜 미친 척하고 한국 기업을 상당폭 배제하고 새롭게 부품 소재 공급
망을 구축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권 분립을 강조하면서 지금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로는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이런 태도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안부 문제부터 강제징용 판결, 또 소녀상 배치 문제, 또 일부 지자체의 일본 제품 스티커 부착 조례 제정, 북핵에서 김정은과 지나친 밀착, 일본 배제, 이런 이번 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요,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고깝게 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극우인 일본인들만 문재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인이라면 대부분이 지금 한국 정부가 미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의 아베 비판을 보고 일본인들을 아베를 미워할 것이라고 보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언론일 뿐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아베를 지지하고 있고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도 아베의 대승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요, 외교적 실패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감당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문제만 해도 너무 감정적 대립을 부추기기보다는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일전에 한국이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무서운 이웃이 있을수록 그 이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더 힘이 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김정은을 판문점에 불러다 놓고 트럼프와 리얼리티 쇼를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만 섰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관은 너무나 뒤틀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운동권 세력의 정세관이기 때문이기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위험하고 답답한 정세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결정적 세 장면에 대해서 논평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